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자료 구축 연구 결과 발표드리겠습니다. 어, 최근 정책 개발에 있어서 증거 기반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범죄 특성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데이터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살인, 강절도, 성폭력, 사기, 횡령, 배임, 일반 폭력 이렇게 6가지 각 범죄 유형별로 6년을 주기로 범죄 실태나 발생 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학계와 일반에 하기 위해서 기획된 그런 과제입니다. 작년은 사업 첫 해였었고요. 연구 대상 범죄는 성폭력 범죄였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구 내용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국내외에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관련된 연구 동향은 어떠한지 분석을 하고 또 그중에서 몇 개 쟁점에 대해서는 메타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록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또 범죄자 특성들을 분석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최근 그 성폭력 분야에서 정책 현안이 되고 있는 그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을 보시면 크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헌 연구를 통해서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이라든가 성폭력 범죄나 가해자 특성 분석과 같은 것들을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 즉 공식 통계 분석을 통해서 추이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강간 통리움 수용도라든가 양가적 성차별 의식 같은 이런 성폭력 범죄 분야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선행 연구 57건에 대해서 메타 분석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판결문 조사인데요. 최근 6년간 확정된 1심 판결문 1026건에 대해서 기록 조사를 실시해서 성폭력 범죄의 일반적인 특성과 유형별 특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5번째는 교도소와 보호관찰 대상자 각 700명씩 1,4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성장 환경이나 심리 특성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상담 자료 분석인데요. 탁틴레일에서 현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상담 교육 자료들을 재분석해서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추이라든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들을 조금 심도 있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국내 그리고 국외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내외 공통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또 사이버 불링 같은 그런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성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와 관련된 연구들도 국내외에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또 그 이외에 국내에서는 장애인 성폭력이라든가 군대 내 성폭력, 또 의료인에 의한 성폭력, 또 피해자다움, 진술신빙성 이런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국외에서는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 연구라든가 의사나 교사 그리고 종교인에 의한 성폭력 이런 것들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폭력 범죄 관련 국내외 조사 연구 메타 분석 결과를 보시면 보고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메타 분석 결과만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강간 통남 수용도가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을 해본 결과
국내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이질성이 좀 낮은 반면에 상당수의 국외 연구 결과들은 이질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국내 연구와 국외 연구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반면에 적대적 성차별 의식이나 온정적 성차별 의식이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를 해보니까 이런 두 주제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구 모두 개별 연구마다 효과 크기가 굉장히 상이하게 나타나서 어떤 하나의 일정한 경향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어서 성폭력 범죄 판결문 조사 분석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문 분석 결과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과제가 이 DB화해서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변수와 변수값을 표준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래서 약 200여 개의 변수들을 정리를 해서 그것을 응용해서 판결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분석은 성폭력 범죄 유형을 6가지로 나누고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강도 강간, 아동 청소년 성폭력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에 각각의 유형별로 특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분 특성, 가해자 특성, 피해자 특성 그리고 범죄 행위 특성까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투입해서 특성들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발표회에서 각각의 범죄 유형의 특성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는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본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 설문조사 분석도 실시를 했는데요. 교도소와 보호관찰 대상자, 성폭력 범죄자 약 1000명 이상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재미난 여러 가지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성폭력 범죄자의 성장 환경을 분석을 해본 결과, 성장기에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그런 성범죄자들의 경우에 재범률이 훨씬 높고 또 청소년기의 사법기관과의 접촉 비율도 높고 또 청소년기의 성비행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동학대가 이 성폭력 범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성범죄자의 심리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여러 가지 재미난 결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본범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거나 또 성범죄를 하면서 또 성범죄 이외의 이종 범죄의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집단인 경우에 우울이나 알코올 의존이나 충동성이나 또 분노, 정신병질 수준, 성도착증, 강간통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자아존중감이나 주관적 안정감이나 피해자 공감 수준 같은 것들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실제 성범죄자들 중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초범이 아닌 재범 이상이거나 또 성범죄를 하면서 다른 범죄도 같이 하는 범죄자들이 가장 위험한 심리적으로 볼 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자를 유형별로 나누어서 심리 특성을 비교를 한번 또 해봤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군집 분석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요. 군집 분석 실시 결과 조사 대상 성범죄자들을 2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쾌락지향적 성범죄 집단이라고 명명을 했고 두 번째 집단은 정신질환적 성범죄자 집단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 두 번째 집단은 범죄학자인 모핏이 구분했었던 그 평생 지속형 범죄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 간에 굉장히 뚜렷한 차이가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집단이었던 쾌락지향적 성범죄자들은 성장 환경이나 심리 상태가 양호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일탈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집단인 것으로 특성이 분류가 됐고요. 두 번째 집단인 정신질환적 성범죄자들은
성장 환경이나 심리 건강 상태가 열악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범죄 특성에서도 차이가 발견이 되었는데 쾌락지향적 성범죄 집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았고 또 사기, 절도 같은 재산범죄를 함께 저지르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에 정신질환적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보다는 강간과 강제추행 비율이 높고 이종범죄 유형에서도 살인, 강도, 방화와 같은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 횟수 면에서도 쾌락형에 비해서 정신질환형은 이종범죄 횟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재범 위험도 높고 또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위험한 상대적으로 쾌락지향형 성범죄 집단보다 좀 더 위험한 집단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해서 연구 결과를 짧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탁틴 네일이라는 상담소에서 상담한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이 기관에서 교육을 했었던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재분석을 한 것인데요. 청소년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혹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를 한 청소년 가해자들의 특성은 다른 성범죄를 한 가해자보다 연령이 굉장히 높고요. 또 사건 당시에 학교에 재학 중인 비율도 높게 나타났고 그러나 초범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동기는 범죄를 하게 된 동기는 호기심이나 스릴이나 모험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기보다는 혼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사례 분석도 했는데요. 이 분석을 위해서 텍스트 마이닝을 해서 키워드 히트맵 시각화 같은 그런 시도들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 역시 피해자 역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그 이외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뚜렷한 특성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키워드 비교 결과를 보면 사진, 가해자, 사건, 학교, 신고, 영상, 채팅, 센터, 유포, 친구, 본인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고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디지털 성범죄 이외의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선생님, 학생 이런 것에 이런 키워드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두 유형의 범죄 피해자들이 신고에서부터 어떤 그 네트워크 특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상이한 집단인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상 연구 성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